안녕하십니까. 총신을 깊게 돋보다 심층보도 돋보기의 진행을 맡은 문성호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총신대학교를 포함한 52개 대학들이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가 2022년 2월부터 지원 대학 추가 선정을 위한 재평가에 돌입하였으나 이 역시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교육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5년부터 3주기로 실시해 오던 것인데 이제는 이것을 폐지하고 대기업과 전문 대기업의 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진단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하거나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을 통과한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됩니다. 첫 평가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총신은 어떠한 준비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있을까요? 오늘 심층보도 돋보기에서는 대학기관 평가 인증과 관련된 총신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합니다. 김유진 기자입니다. 총신대학교는 학내 사태 이후 구축한 정량 지표가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2주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획혁신팀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해본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이 부정적인 평가를 야기했을 것이라며 2021년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새롭게 받은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는 현재 총신대학교가 어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대학기관 평가 인증이란 대학 교육의 지속적인 질 개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성화 체제 구축 지원 및 역량을 제고하는 평가입니다. 본 인증제는 향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대신해 대학의 일반 재정 지원 여부를 판정하는 평가로 작용하게 됩니다. 총신대학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진행하는 2022년 하반기 대학기관 평가에서 4개 영역 인증, 1개 영역 조건부 판정을 받아 최종 인증 자격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기획혁신팀 담당자는 예산감사 영역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교육비 환원율 등의 정량값이 낮아 이것이 정량값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등록금 회계 비율 중 2월금의 사용 비율이 낮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금은 매해 1% 이하로 남겨야 하는 것인데 2015년도까지 적립금을 만들지 않고 2월금의 형태로 예산을 넘겨왔기에 이미 쌓여있는 많은 2월금을 해당 연도에 1%만 남기고 사용할 수가 없었던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 영역에서도 지적이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인감사가 주관하는 감사규정과 내부감사 규정이 중복되어 법인감사가 주관하는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과 감사규정의 혼재 등이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학교는 규정의 일원화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평가인증 후속 조치를 통해 보고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학은 앞으로 있을 기관 평가인증과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신을 향한 우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재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재서 전 총장에서 박성규 총장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뒤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 총장은 2027년까지 총계 661억 5천만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다가올 24년에는 94.5억 원의 재정 수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학우들에게도 체프를 통해 후원 운동에 대해 소개하며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정 확보 계획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10만 재정 후원 운동이기도 한데요. 총신을 위한 후원 운동에 재학생들의 후원금까지 요청하는 모습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분들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학생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공식적인 채플 자리에서 학생들의 경고 시간에 후원 권유를 하는 건 좋았지만 그렇게 반감이 드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해달라는 표현을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저희 총장님께서 저희 학교를 이제 복지도 좋게 하고 더 열심히 살려보겠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홍보가 조금 더 잘 되거나 아니 취지에 대한 부분이나 쓰임처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으시는 거를 봤는데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행복기숙사나 외적인 발전이나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 저희한테 주시는 경우는 학생들이 좀 더 학교에 잘 지내기 위해서 또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배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통로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물질적인 거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앞서져서 셰플이나 예배 시간에 좀 본질이 흐려지지는 않도록 지금처럼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를 아끼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진양면으로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 다들 한국 기독교가 발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이지만 학교에 기부하고 이런 것이 너무 경쟁하는 것처럼 교회들끼리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발전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얼마가 모였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기획혁신팀 담당자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총신대학교의 발전기금은 10만 기도 후원운동, 총신 100만 기도 후원회의 모금활동을 통해 모아지게 됩니다. 10만 기도 후원운동은 박성규 총장 취임 후 시작된 운동이며 기존의 천사 모금운동을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님 한 분이 매월 1만 원씩 총 10만 명이 매년 120억 원을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기도 동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운동입니다. 또 총신 100만 기도 후원 운동은 한 사람이 매월 1,000원씩 100만 명의 성도가 기도와 물질 후원을 통해 장학금과 사랑의 식권 등을 지급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모인 발전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획혁신팀에 물었습니다. 발전기금은 보통 적립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등 대학 발전을 위해 특정한 목적으로 적립되고 있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현재 교육, 혁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적립금과 이월금은 학교 교비로 주로 적립되었으며 적립금 및 이월금은 총 460억가량 확보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10만 기도 후원 운동으로 모인 기금의 사용 여부는 연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100만 기도 후원 운동의 경우 장학금 목적으로 사용되며 학부, 대학원, 신대원에 지급하는 구조가 되고 기탁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장학금 목적의 후원은 장학위원회에서 분배하고 후원자가 당해년도에 사용하길 원하는 후원금은 전교생 학식 지원과 같은 형태로도 사용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반 재정 승인에서 이전에 대학 역량 평가와 대학 발전기금이 연관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전에 대학 기본 역량 평가 및 평가 인증 시 법인 전입금을 통한 학교의 재정 평가를 진행했지만 본교는 법인 전입금 대신 기부금의 비중이 크고 법적 주체인 법인 대신 설립 주체인 총회가 있어 총회에서 주는 기부금 등을 법인 전입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 교육부에서 일반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 건전성 진단을 할 때 기부금, 후원금 수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여 학교가 재정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후원금 및 기부금 비율의 중요성이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와 대학 기관 평가 인증, 그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총신은 일반 재정 지원에서 탈락한 뒤 바뀐 평가 체제에 맞추어 1년 뒤 곧바로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박성규 총장의 부임과 동시에
활발한 후원 운동을 통해 발전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발전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과 결정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과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방송국에서는 앞으로도 본교의 기관 평가 인증 과정과 발전기금 현황에 대해 주시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청보도 돋보기였습니다.